어머니, 자꾸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도시지리로 모르시면서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며느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귀를 찢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그런 음식 드시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런 거 드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드리는 것만 드시라니까요. 입이 심심해서 고구마나 하나 먹을까 했는데 고구마를 향해 뻗은 손이 무색하게 며느리는 접시를 냉큼 치워버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혼자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은데 나갈 때마다 허락을 받고 나가라니 대체 이게 사람 사는 삶인가? 숨이 막혀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한 거 먹어. 배가 고파서 몰래 밖에 나갔다가 사온 떡을 하나 까먹었는데 손주 녀석이 그걸 보고 냉큼 며느리한테 이르는 겁니다. 예쁘게만 보였던 손주 녀석도 이럴 때는 꼬집고 싶을 만큼 얄미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잔소리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런 거 드시면 혈당 올라서 당뇨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 심해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드시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며느리는 시애미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할머니는 천하의 죄인이 되어 입에 넣은 떡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대로 내가 그냥 목이 막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할머니 며느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천하에 없는 좋은 며느리였어요. 요즘 세상에 드물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삼시세끼 밥도 해주고 건강까지 챙기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며느리는 할머니를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세상 제일 무서운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로구나.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며느리는 공산당 독재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좋은 며느리라는 완장을 찬 며느리를 도저히 할머니는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할머니를 위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대꾸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도망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새로 주는 것만 먹고 허락된 것만 하고 살아야 했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지. 할머니는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평에 사는 박예래 할머니의 사연이랍니다. 할머니는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던 분이었어요. 몇 년 전 암 투병을 하던 남편을 미리 보냈지만 할머니는 씩씩하게 혼자 잘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모두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북적북적 한자리에 모여 손주 손녀 재롱을 보는 낙에 살던 박예래 할머니. 작은 밭에 농사를 지으며 소일거리 삼아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엄마가 걱정된다며 어느 날 자식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한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고지혈증에 골다공증에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었지요. 사실 할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어 곧 80을 바라보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요. 이대로 살다 내 집에서 편히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할머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련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자식들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말라는 뜻에서요. 그런데 자식들 생각은 달랐어요. 장남은 대뜸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당장 집으로 오시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저놈이 땅을 지가 받으려고 저러나? 할머니는 생각했지요. 할머니는 주변에서 유산 문제로 다투는 일들을 많이 보셨어요. 난 내가 다 쓰고 죽을란다. 평소 그렇게 생각한 할머니였어요. 어차피 돈 쓸 일도 별로 없었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하고 농사로 얻은 소득으로 할머니가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할머니는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난 내 집에서 죽는 날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막무가내였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들 고집을 잘 아는 할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들 내외가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 자식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할머니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몇 차례 아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런 데서 대체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숨막히는 아파트가 할머니의 집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생활은 할머니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낡고 허름했어도 시골에서 할머니는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에도 며느리 허락을 받고 나가야 했어요. 어머니, 함부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꼭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지나치게 할머니를 걱정한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지요. 처음에 그냥 바쁜 며느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갔다가 동네 떡집에서 떡도 사고 동네 마트 구경도 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는 헐레벌떡 뛰어나와 사색이 된 며느리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말도 없이 갑자기 나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엄청 화를 냈어요. 그저 동네 구경을 좀 한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나 화를 낼 일인가. 할머니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평소에 워낙 홀로 자유롭게 살았던 할머니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러더니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떡, 사이다, 요구르트 등을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얼마나 어머니 건강에 안 좋은 건 줄 아세요? 할머니는 마치 엄마한테 혼나는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차마 말문이 떨어지지 않던 찰나에 그 마음을 미리 읽은 며느리는 속사포처럼 쏘아대듯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당뇨에 고지혈증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지 않으시면 진짜 큰일 난다고요. 이제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드셔도 부족한데 이런 거 막 사서 드시고 하면 안 돼요. 며느리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지당하고 또 지당한 며느리 이야기에 할머니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내 걱정이 많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런 주제에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행동 거지를 조심했어요. 나가도 되니? 잠깐 요 앞에 마트만 다녀오마. 잠깐 바람 좀 쏘이러 아파트 공원 한 바퀴만 돌고 오마. 늘 며느리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 다른 노인들은 버스를 타고 어딘가 다녀오기도 하고 카페 같은 곳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3, 4, 5 모여서 어디론가 다녀오기도 했고요. 저 노인들도 다 자식들 허락을 받고 다니는 걸까? 할머니는 그런 것이 궁금했지요. 도시 생활은 할머니가 적응하기에 쉬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몰랐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도시에서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골에서야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많았지만 아들 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보가 된 것만 같았어요. 그것도 매일 엄마한테 혼나는 그런 바보 같은 아이가 된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날이 우울해져 갔어요. 건강을 핑계로 며느리는 먹을 것도 엄격히 제한을 했어요. 깐깐한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던 며느리는 마치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똑같이 할머니를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할머니가 뭔가 실수를 하면 손주가 혼나는 것처럼 할머니도 혼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며느리가 주는 밥만으로 너무 허기가 져서 몰래 간식을 먹으면 마치 손주가 야단 맞는 것처럼 할머니도 며느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어머니, 이런 것 좀 드시지 말라니까요.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손주 보기에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던 적도 많았어요. 배가 고파서, 입이 심심해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할머니는 간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할 때면 몸을 많이 움직이니 이것저것 먹고 싶은 대로 편하게 먹었는데 아들 집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를 봉양한다고 몸에 좋은 것만 해서 주고 이것저것 열심히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할머니는 감히 뭐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파트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한 할머니 무리를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은 노인회관에 들렀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연령대 친구를 만난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같이 공원에 앉아서 너댓 명의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꺼내준 간식도 나눠 먹었어요. 강냉이, 옥수수, 고구마, 떡. 목이 마르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야쿠르트도 나눠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을 때 이런 간식을 먹을 수 있을 줄이야. 할머니는 너무 신이 났어요. 이때가 아니면 이런 간식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열심히 간식을 먹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니, 집에는 며느리가 집에서 굶기는가 봐. 할머니는 채신 없이 막 먹은 스스로가 민망하고 집안 사정을 들킨 것 같아 너무 창피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며느리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할머니는 얼른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늦었구나. 미안하다. 지금 곧 가마. 어머니 또 이상한 거 드신 거 아니죠? 또 몰래 몸에 나쁜 거 드셨으면 저 진짜 안 참아요. 아유, 아니다. 먹긴 뭘 먹었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먹었어. 할머니의 쩔쩔매는 모습을 본 다른 동네 할머니들은 혀를 찼습니다.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쩔쩔매시냐고. 구리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라 내 걱정이 많다오. 할머니는 애써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정도 것이지요.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 살아요. 며느리가 상전처럼 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동네 할머니들은 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식 내외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구나. 동네 할머니들의 편안한 모습을 본 할머니는 그동안 버티고 버텨왔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자. 동네에서 매일 마주치던 동네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며 가며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수시로 서로의 집에 들락거리며 노닥거리기도 했던 오래된 이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방앗간 안악은 잘 있을까? 무릎이 안 좋다고 했는데. 깻잎 농사 짓는 박씨네는 잘 있을까? 같이 늘 옥수수를 쪄먹었는데. 오며 가며 집안일이며 농사일 거들어 주던 마음씨 착한 과수원집 큰아들도 날 궁금해 할 텐데.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설고 아는 이도 없는 이런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애쓰는 아들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컸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좀 일찍 다니세요. 사람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와 어김없이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누구에게 패끼치거나 의지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씩씩하게 혼자 잘 살아왔었지요. 바쁘고 힘들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누이며 근심 없이 잠이 들었던 과거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늙고 병약한 노인이 되었어도 그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잔소리를 퍼붓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련다. 며느리는 펄펄 뛰었습니다. 이제 몸도 성치 않으시고 치매라도 오면 어쩌려고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려서 여기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거든. 그때 날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러했듯이 다시 농사일을 시작하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아무 때나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환자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 편하게 살겠다. 할머니는 자신이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뜻을 결국 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이토록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초라하고 낡은 집에서 혼자 사는 자유로운 시간들이 세상 귀하고 또 귀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망합니다. 죽는 날까지 매일 일하고 마지막에는 고단한 몸을 쉬게 하며 편하게 잠들기를요. 양평에서 자그마한 땅에 채소 농사를 짓는 김일의 할머니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들과 합가를 해서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삶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른 탓에 고통을 겪고 결국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과 합가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서로 편한 환경이 무엇인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